최근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8촌 이내인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주혜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8촌 이내 혼인 금지 합헌. 글쎄요. 최근에 한 데이트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6촌끼리 만났는데 서로 몰라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랬다가 알아서 이제 좀 화를 면하게 했는데 글쎄요. 8촌이 일단 6촌은 부모들끼리 사촌이다. 좀 대충 알겠거든요. 8촌이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흔히 사돈의 8촌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아주 먼. 8촌, 네. 그렇죠. 뭔가 가족관계 개념에 들기는 하지만 좀 먼 것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8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8촌이 누군지 이렇게 앵커님께도 여쭤보면 쉽게 답을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막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그 6촌의 자식들끼리 8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쪽을 기준으로 하면 예.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게 돼서 네. 증조 할아버지의 여동생의 딸의 딸 정도가 이제 나와 머네요. 사실상 예. 8촌 관계거든요. 예. 그나마 이제 8촌 관계를 실제로 확인하려면요. 내 가족 관계 등록부는 물론이고 부모, 조부, 증조부, 고조부의 가족 관계 등록부까지 확인을 해야 네. 실제로 8촌 관계인지 여부가 확인이 될 정도로 사실상 가깝지만 굉장히 먼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일반 사람을 사회에서 만났을 때 저 사람이 8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8촌 결혼 금지가 합헌이다. 누가 어떤 이유로 헌법 소원을 낸 결과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 두 부부는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예요. 예. 일단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8촌 이내에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한 것이냐?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이요. 혼인 신고를 할 때 실제로 이 둘이 8촌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신고를 할 때 8촌 이내가 아니다라는 날에 체크를 하게는 되어 있지만요. 예.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당사자, 공무원이 8촌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 8촌 이내의 관계에서 혼인을 했었던 것이고요. 협의 이혼을 시도하다가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우린 사실 6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은 무효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에서는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8촌 이내에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예. 하지만 만약 이왕에 혼인이 된 관계에 대해서 8촌 이내라면 이 혼인을 당연 무효로 하는 이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예, 헌재에서는 8촌 이내의 결혼을 근친혼이라고 본 건데 그렇죠. 이를 금지하는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겁니다. 네.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까? 사실상 이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이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는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는 예.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동성동본이라고까지 하면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돼 오면서 2005년도에 세운 기준이 8촌 이내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정해둔 것인데요. 우리 공동체, 어떤 민족 관념에 있어서 적어도 8촌 정도라면은 공동체 안에서 가족 관계 개념으로 아직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근친혼의 개념에 있어서 선을 그어둘 필요는 있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가 적정한가를 봤을 때 물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이 8촌이라는 그 수치가 좀 넓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세계적인 수치로 볼 때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은 4촌끼리도 하던데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를 보면 뭐 3촌까지만 금지하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예, 있고 예. 뭐 6촌, 4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 전통적인 관념에서 공동체 관념을 볼 때 8촌 이내면 아직까지는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8촌 이내를 금지하고 있는 것까지는 합헌이라고 본 것이죠. 네. 그렇다면 8촌 이내인 사람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법 예. 하에서는요. 민법 제809조 1항에 따라서 지금 이 8촌 이내에 있던 혼인을 하게 되면 이 혼인을 했을지라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자체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으로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냐면 이 혼인이 당연 무효가 되게 되면 지금 이 둘 사이에 만약 자녀가 있었다면요. 예. 혼인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혼인 관계에 있었던 자녀가 혼인 외의 자로 인정이 그러네요. 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나 특히 자녀의 복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배우자의 상속과 같은 권리에 있어서도 이전에 이미 상속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소급해서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상속도 인정이 되지 않고요. 이전에 모든 어떤 그런 가족으로서 누렸던 법률 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가족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경우에도 기한의 제한도 없이 8촌 이내의 혼인이었다면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전원 합치 의견으로 불합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져서 2024년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개정이 요청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게 혼인 무효진 말씀하셨는데 혼인 취소 얘기도 들어봤었거든요. 그렇죠. 혼인 취소와 무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성립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혼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혼인 무효, 혼인 취소가 있는데요. 일단 이혼은 합법적으로 성립한 혼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후에 이제 이걸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애초에 이 혼인의 성립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무효와 취소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혼인 무효는 애초에 이 혼인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효과를 가지게 돼서 예. 출생 중인 자는 혼인 외이자, 상속도 인정이 되지 않는 반면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 자녀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되고 이 시점 전까지 이루어진 상속도 동일하게 인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해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사기 결혼 같은 경우에 혼인 취소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유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혼인 무효는 언제든 제기할 수 있지만 혼인 취소는 제한해 두고 있어서 이번 혼인 무효에 대한 규정에 어떤 개정에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